넌 지금 이걸 추석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명절에 거짓말하고 안 오는 아들 며느리에게 이렇게 갚아줬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만호농원의 텅 빈 식탁. 새벽 5시, 강만호는 스마트폰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65세의 나이에도 그의 생체 리듬은 여전히 농부의 것이었다. 창밖으로 서울 근교 만호농원의 유리 온실들이 새벽 안개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만호는 온실로 향했다. 최첨단 IoT 센서가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드립 관계 시스템이 정밀하게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팜이었다. 40년간 흙을 만지며 살아온 그가 은퇴 후 선택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회장님, 오늘 추석인데 댁에 안 가세요? 젊은 농장 관리자 민수가 물었다. 만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집이 여기지 뭐. 아들 녀석이 오기로 했는데. 아마 또 바쁘다고 할걸. 가족이 있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명절에도 혼자인걸요.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족이 있다는 게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요즘 그는 자주 그런 생각을 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 서류를 확인했다. 대기업 그린푸드와 체결한 독점 공급 계약서. 3년간 유기농 채소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받은 계약금 10억 원이 통장에 찍혀 있었다. 그 옆에는 강남 타운하우스 등기 권리증이 놓여 있었다. 시가 80억 원. 평생 벌어들인 재산의 총합이었다. 다 준영이한테 물려줄 거야. 내 아들이니까. 만호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전 9시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강준영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 회사에 급한 유통 문제가 생겨서요. 명절 내내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명절에 무슨 야근이냐? 하루만 들르면 안 되겠니?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선물은 택배로 보냈으니 확인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만호는 한동안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같은 변명이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급한 계약건이 생겨서. 점심때가 되자 택배가 도착했다. 만호는 기대 반 불안 반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상자 안에는 햄 세트와 와인 한 병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햄 상자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라벨을 보니 유통기한이 3년 전이었다. 와인병에는 증정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받았다가 다시 돌려보낸 선물이 분명했다. 만호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서글픔이었다. 40년간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형편없는 선물을 준 적이 없었다. 명절이면 최고급 한우를, 생일이면 수입 시계를, 결혼 기념일이면 해외여행 티켓을 선물했다. 그런데 아들이 보낸 것은 3년 묵은 햄과 증정용 와인이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며느리 박혜진이었다. 아버님, 선물 받으셨어요? 준영이가 정성껏 골랐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만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혜진은 말을 이었다. 아버님, 저희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준영이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고요. 아버님 타운하우스 명의만 빨리 넘겨주시면 담보대출로 숨통이 트일 텐데요. 타운하우스를 담보로? 네, 요즘 금리가 낮아서 좋은 기회거든요. 명의만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바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아버님은 어차피 농원에서 사시잖아요. 만호는 천천히 말했다. 혜진아, 그 집은 내가 40년 일해서 산 거야. 너희가 담보로 쓸 물건이 아니야. 아이고, 아버님. 결국 저희가 물려받을 건데 뭐가 다릅니까? 지금 필요한 때 좀 도와주세요. 명품 구매 대행 사업도 자금이 있어야 확장할 수 있거든요. 명품 사업? 네,
요즘 명품 시장이 대박이거든요. 초기 자금만 있으면 떼돈 벌 수 있어요. 아버님 농원 계약금 10억도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만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만호는 텅 빈 식탁 앞에 앉았다. 추석 명절상을 차려놓았지만 혼자 먹을 밥이었다. 그는 3년 묵은 햄 세트를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40년 전 아무것도 없던 그는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콘크리트 반죽을 하고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자르며 손에 굳은 살이 박혔다. 결혼하고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 악착같이 일했다.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이었다. 준영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 식품유통부서에 취직했다. 만호는 자랑스러웠다. 아들의 결혼식 날, 그는 강남 타운하우스를 혼수로 마련해줬다. 80억 원짜리 집,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준영의 그날 약속이 만호의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 후 아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3년 묵은 햄을 보냈다. 만호는 온실로 다시 나갔다. 그가 정성껏 키운 상추와 토마토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물을 주면 자라고 정성을 들이면 열매를 맺었다.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저녁이 되자 만호는 혼자 막걸리를 마셨다. 텅 빈 식탁, 3년 묵은 햄, 증정용 와인. 이것이 40년 헌신의 대가였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아들의 SNS가 업데이트되었다는 표시였다. 만호는 별 생각 없이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경악했다. 준영과 혜진이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뉴욕 명품 박람회 크루즈 투어 떠납니다. 2주간의 꿈 같은 여행. 회사 야근이 아니었다. 해외여행이었다. 그것도 호화 크루즈 여행. 만호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아들은 거짓말을 했다. 명절에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고 3년 묵은 향을 보내놓고 뉴욕으로 명품 쇼핑을 떠났다. 준영아.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서랍에서 타운하우스 등기 권리증과 농원 계약서를 꺼냈다. 내가 탐낸 건 이것들이었구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었어. 만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평생 땀 흘려 일군 재산을 탐욕스러운 자식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는 오래된 제자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석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호야, 나야. 급히 만나야 할 것 같구나. 중요한 일이 생겼어.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내 재산을 다시 설계해야겠어. 아들 녀석이. 아니,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온실의 LED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안에서 자라는 식물들처럼 그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추석 밤, 만호 농원의 식탁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만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복수가 아닌 정의였다. 탐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될 것이었다. 낡은 햄 세트와 타운하우스의 탐욕. 명절 아침의 충격에서 채 회복하기도 전에 강만호는 더 큰 배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저녁 무렵 농원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중 탁자 위에 놓인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영이 지난주 농원에 들렀을 때 두고 간 구형 스마트폰이었다. 만호는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연속으로 울리는 알림음에 화면을 보게 되었다. 며느리 박혜진의 메시지였다. 여보,
뉴욕 명품 박람회 크루즈 투어 예약 확정됐어요. 5성급 스위트룸이래요. 만호의 손이 굳었다. 야근이라고 했던 아들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한순간에 드러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지한테 불쌍하게 굴면 타운하우스 명의랑 농원 계약금 10억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낡은 햄 세트 준 거 보고 아버지 놀라셨을 거예요. 치사해서라도 빨리 재산 넘겨주실걸요. 키읔키읔. 만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아들이 단순히 명절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휴대폰의 녹음 앱을 확인했다. 준영의 습관적으로 켜두는 음성 메모 앱에는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여보,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해. 아버지가 65세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알아. 그래서 이번에 아예 눈물 작전 쓰기로 했잖아.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고 애원하면 넘어가실 거야. 타운하우스 명의만 받으면 바로 담보대출 받아서 명품 사업 확장하는 거지. 80억짜리 집인데 대출로 30억은 나오잖아. 당연하지. 그리고 농원 계약금 10억도 미리 받아내야 해. 아버지 혼자 뭐 하시겠어?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야. 만호는 녹음을 멈췄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재산이 아들 부부에게는 단지 탐욕의 대상일 뿐이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순간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스마트팜의 LED 조명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이 은퇴 후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만든 최첨단 유기농 농장. 대기업과 맺은 10억 원짜리 독점 계약. 그리고 강남 타운하우스. 모두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이틀 후 준영과 혜진 부부가 농원을 찾아왔다. 뉴욕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 연극을 하기 위해서였다. 준영은 평소와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혜진은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명품 가방은 차에 두고 온 모양이었다. 아버지, 명절에 못 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준영이 고개를 숙였다. 만호는 표정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회사 일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혜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시골에서 올라와 40평대 빌라에서 사는 게 너무 좁고 힘들어요.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애들? 만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너희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이도 없잖니. 혜진이 당황해하자 준영이 얼른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게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집부터 마련하고 싶어서요. 타운하우스 명의만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담보대출 받아서 작은 아파트라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농원 계약금 10억도 미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그 돈으로 투자 좀 하면 빨리 재산을 불릴 수 있거든요. 만호는 잠시 침묵했다. 아들 부부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만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았다. 네. 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타운하우스 명의도 주고 계약금 10억도 미리 받을 수 있게 해주마. 다 너 이거다. 혜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이세요, 아버님? 그래. 단 조건이 있다. 너희가 뉴욕 여행 다녀온 다음에 서류에 서명하자. 뉴욕 여행? 준영이 당황했다. 저희 뉴욕 간다는 얘기 어떻게? 회사 출장 아니었나? 만호가 차갑게 웃었다. 명품 박람회 크루즈 투어 말이다. 부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만호는 탁자 위에 구형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다. 너희가 두고 간 휴대폰이다. 재미있는 메시지들과 녹음 파일이 많더구나. 아버지.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라.
만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너희가 원하던 대로 해주마. 타운하우스 명의도 계약금 10억도 다 주겠다. 대신 여행 다녀와서 내가 준비한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 정말 주시는 거예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내 말 한 번 더 하게 만들지 마라. 여행 잘 다녀와라. 뉴욕 명품 쇼핑 실컷 하고 오너라. 부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계획을 알면서도 재산을 넘겨주겠다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좋은 일이었다. 혹시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65세의 노인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굴복한 것일까? 그럼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준영이 일어서려 하자 만호가 말했다. 준영아. 네, 아버지. 낡은 햄 세트 고맙더라. 3년 전 직원용 선물이라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증정용 와인도 감사하고. 준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됐다. 그냥 가거라. 여행 잘 다녀오고. 부부가 나가자 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명함 2장을 꺼냈다. 하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다른 하나는 오래전 자신의 제자였던 농업기술 전문가였다. 만호는 휴대폰을 꺼내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강만호입니다. 급하게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타운하우스 명의 이전 건인데. 아니, 이전이 아니라 기증입니다. 국립농업기술연구소 게스트하우스로요. 통화를 마친 만호는 2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영수야, 나 강만호 선생이다. 내가 설립할 장학재단 건으로 상해 좀 하자. 자금은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 농원 독점 계약금 전액이야. 전화를 끊은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농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들 부부는 지금쯤 뉴욕행 비행기 좌석을 확인하며 들떠 있겠지. 80억짜리 타운하우스와 10억의 계약금을 손에 넣을 생각에 명품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탐냈던 모든 것이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만호는 작은 메모지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너희가 탐냈던 내 재산은 이제 순수한 씨앗이 되었다. 그는 이 메모지를 낡은 햄 세트 상자 안에 넣었다. 아들 부부가 돌아왔을 때 발견하게 될 마지막 메시지였다. 만호는 농원을 둘러보며 걸었다. 자신이 일군 이 모든 것이 탐욕스러운 자식이 아닌 진정으로 농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물이자 복수였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뉴욕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모든 것이 끝나 있을 것이다. 농장 전문가의 마지막 설계. 인천공항 출국장 CCTV에는 강준영과 박혜진 부부가 명품 캐리어를 끌며 비즈니스석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모습이 찍히고 있었다. 뉴욕 크루즈 여행, 그리고 맨해튼 명품 박람회. 10일간의 화려한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이번에 에르메스 버킨백 꼭 사야 해요. 타운하우스 명예 받으면 담보대출로 여유 생길 거잖아요. 걱정 마. 아버지가 약속하셨잖아. 우리 돌아오는 대로 서류 다 넘겨주신다고. 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탑승권을 확인했다. 아버지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낡은 햄 세트 작전이 완벽하게 먹혔던 것이다. 탑승 시작합니다.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그들이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바로 그 순간 서울 근교 만호 농원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만호는 농원 사무실에서 2사람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3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정훈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만호가 20년 전 농업 기술을 가르쳤던 제자 박민수였다. 민수는 지금 국립농업기술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준영 씨는 선생님의 외아들인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외아들이지. 하지만 아들이기 전에 인간이어야 하네. 나를 ATM 기계로 본 순간 그 녀석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 하지만 민수야, 자네도 들었잖나. 며느리가 뭐라 했는지. 치사해서라도 빨리 재산 넘겨받자고. 3년 묵은 직원용 햄 세트를 명절 선물로 보내놓고 말이야.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65년을 살며 흙을 일구고 최첨단 스마트팜을 만들고 대기업과 10억짜리 계약을 따낸 그였다. 하지만 아들은 그의 인생이 아닌 그의 재산만 봤다. 변호사 이정훈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강 대표님, 준비한 서류입니다. 먼저 타운하우스 기증 계약서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만호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강남 한복판의 타운하우스, 시가 80억 원. 준영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산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명의는 국립농업기술연구소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이 건물은 앞으로 젊은 농업 연구자들의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정훈의 설명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 재산이 탐욕이 아닌 희망을 키우는 데 쓰이는 게 맞지. 서명하시겠습니까? 그래. 만호는 서류에 차분하게 서명했다. 볼펜 끝에서 잉크가 흘러나와 그의 이름을 새겼다. 강만호. 65년 인생의 결정이 한 획 한 획에 담겼다. 다음은 독점 계약금 회수 및 재단 설립 관련 서류입니다. 정훈이 두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다. 만호농원과 대기업 간의 10억 원 독점 계약. 그 돈은 아직 만호의 계좌에 그대로 있었다. 준영은 그 돈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 이 10억 원을 전액만호 농원 장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전환합니다. 재단은 농업 분야를 전공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수야, 자네가 재단 이사를 맡아주게. 자네만큼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네. 자네는 2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시골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훌륭한 연구원이 되었잖나. 그 길을 걷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호는 두 번째 서류에도 서명했다. 10억 원. 아들이 탐냈던 돈은 이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제주도 이주 관련 서류입니다. 정훈이 세 번째 서류를 펼쳤다. 제주도 서귀포 외곽의 작은 농장. 만호는 한 달 전 그곳을 은밀히 매입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1000평의 밭.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은퇴를 맞이할 계획이었다. 이사 날짜는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그렇게 급하게요? 준영이 놈이 뉴욕에서 10일 후에 돌아온다네. 그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지. 만호는 마지막 서류에도 서명을 마쳤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다. 이게 뭡니까? 준영과 며느리의 통화 녹음이야. 그 녀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계획을 꾸몄는지 다 들어있지. 민수가 USB를 받아들며 물었다.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요? 준영이가 돌아왔을 때 들려줄 거야.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그 녀석 회사와 며느리의 명품 커뮤니티에 보낼 거네. 세상에 그들의 본 모습을 알려야지. 정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 대표님,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상관없네. 나는 내 전화기에 녹음된 내 아들의 목소리를 공개하는 거야. 거짓말과 탐욕으로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네. 만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65세 노인의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땅을 일군 농부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농원을 둘러봤다. 최첨단 온실, 자동관계 시스템, 유기농 인증서가 걸린 사무실. 모두가 그의 땀과 지혜로 이룬 것들이었다. 선생님, 짐 다 실었습니다. 민수가 트럭을 가리켰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3년 묵은 낡은 햄 세트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준영아, 너희가 탐냈던 내 재산은 이제 순수한 씨앗이 되었다. 타운하우스는 젊은 농업 인재들의 집이 되었고 10억은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이 되었다. 너희는 낡은 햄 세트를 보냈지만 나는 너희에게 진짜 낡은 것을 돌려준다. 바로 너희의 탐욕이다. 아버지. 만호는 메모를 내려놓고 농원 문을 잠갔다.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농원을 바라봤다. 30년간 일군 꿈의 농장.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미련이 없었다. 출발합시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100미러에 비친 농원이 점점 작아졌다. 만호는 앞을 바라봤다. 제주도. 새로운 시작. 진정한 자유. 그 시각, 대서양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 준영과 혜진은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여보, 우리 돌아가면 타운하우스 리모델링부터 해요. 유럽풍으로 바꾸고 싶어요. 좋아. 아버지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마시는 샴페인이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파멸의 신호탄이라는 것을. 만호의 복수는 이미 완벽하게 설계되었고 실행에 옮겨졌다. 제주행 트럭 안에서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농부의 마지막 수확은 곡식이 아니라 정이었다. 빈 타운하우스와 녹취 파일의 폭로.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명품 쇼핑백을 든 강준영과 박혜진 부부가 들뜬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뉴욕에서의 2주간은 환상적이었다. 크루즈 투어, 5번가 명품 쇼핑,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모든 것이 완벽했다. 여보,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서류 처리 일정 잡아야죠. 혜진이 새로 산 에르메스 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다. 그래야지. 아버지가 여행 전에 약속하셨잖아. 타운하우스 명의랑 농원 계약금 10억 다 주신다고. 생각만 해도 신나. 타운하우스 명의만 받으면 담보대출로 30억은 뽑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강남에 새 아파트 사고 나머지는 투자하면 되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타운하우스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준영은 이미 머릿속으로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혜진아, 10억 중에서 5억은 내 사업 자금으로 쓰고 3억은 내 명품 구매 대행 사업 확장하고 나머지 2억은 여유 자금으로 두자. 좋아요. 아, 빨리 아버지가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좋겠어요. 택시가 타운하우스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경비실 앞에 낯선 차량들이 서 있었다. 준영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여보, 저기 뭐야? 왜 저렇게 차가 많아? 부부가 타운하우스 현관으로 다가가자 경비원이 급히 다가왔다. 강준영 씨 맞으십니까?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만 이 집은 더 이상 강 씨 소유가 아닙니다. 강만호 어르신께서 명의를 국립농업기술연구소에 기증하셨습니다. 순간 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옆에서 혜진이 소리쳤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이미 연구소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2주 전에 모든 절차를 마치셨어요. 경비원이 건넨 공문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강남구 소재 타운하우스, 국립농업기술연구소 게스트하우스로 기증. 기증자 강만호. 날짜는 정확히 그들이 뉴욕으로 떠난 날이었다.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한참 후에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만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다. 무슨 짓이라니?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한 것뿐이야. 아버지, 여행 가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타운하우스 명의랑 계약금 다 주신다고. 약속? 그래, 나는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주는 대상을 바꿨을 뿐이야. 아버지,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타운하우스 없으면 우리는. 만호가 말을 잘랐다. 잠깐만, 준영아. 내가 들을 게 있어. 휴대폰 스피커에서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준영과 혜진의 목소리였다. 뉴욕 명품 박람회 크루즈 투어 예약했지? 아버지께 불쌍하게 굴면 타운하우스 명의와 농원 계약금 10억 모두 받을 수 있을 거야. 낡은 햄 세트 준 거 보고 아버지 놀라실 거야. 치사해서라도 빨리 재산을 넘겨주실걸. 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혜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이 명절 전에 나눴던 대화였다. 아버지가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그건 뭐야, 준영아. 명절에 야근한다며 거짓말하고 뉴욕 놀러 간 게 그건 뭐야? 3년 묵은 직원용 햄 세트를 아버지한테 보낸 게 그건 뭐야?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묻어 있었다. 너희는 나를 돈줄로만 봤어. 80억짜리 타운하우스, 10억 계약금. 그게 전부였지. 65년을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기회는 한 번뿐이야, 준영아. 너희는 그 기회를 탐욕으로 짓밟았어. 혜진이 울먹이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명품 쇼핑백을 들고 와서 하는 반성이냐? 너희가 뉴욕에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 다 알고 있어. 내 타운하우스를 받을 생각에 신용카드 한도까지 끌어다 쓴 거 맞지? 침묵이 흘렀다. 만호는 계속 말했다. 타운하우스는 이제 농업기술을 배우는 젊은이들의 숙소가 될 거야. 10억 계약금은 만호 농원 장학재단의 기금이 되었고, 너희가 탐냈던 내 재산은 이제 순수한 씨앗이 되었다. 준영은 무릎이 꺾였다. 타운하우스 현관 앞에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주었어. 명절에 아버지 곁에 오는 것, 진심으로 효도하는 것. 그게 너희에게 준 기회였어. 근데 너희는 뭘 했어? 낡은 햄 세트 보내놓고 뉴욕 놀러 갔잖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너희가 좁아서 못 살겠다던 그 타운하우스. 이제 너희 것이 아니야. 나라의 인재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어. 너희는 내 재산을 탐냈지만 나는 너희에게서 가족이라는 명예를 회수했다. 전화가 끊겼다. 준영은 다시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혜진은 명품 쇼핑백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어떡해요? 우리 신용카드 빚만 3천만 원인데. 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다음 날 준영의 회사 이메일로 녹음 파일이 전송되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대화가 담긴 파일이었다. 회사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고 상사는 준영을 불러 경고했다. 강 대리, 이게 사실이야? 부친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겠어? 부장님, 저는 사표내. 우리 회사는 도덕성 없는 직원을 두지 않아. 준영은 해고당했다. 혜진의 명품 구매대행 커뮤니티에도 같은 파일이 퍼졌다. 고객들은 신뢰를 잃고 떠났다. 저 여자, 시아버지한테 저렇게 하는데 우리 물건은 제대로 구해줄까? 인성이 저 모양인 사람한테 수천만 원짜리 명품 맡길 수 없어. 혜진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고 단골 고객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다. 일주일 후 부부는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타운하우스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명품들을 팔아야 했다.
이게 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에요.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혜진이 울며 소리쳤다. 준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는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어. 그래도 이건 너무 잔인해요. 잔인한 건 우리였어, 혜진아. 명절에 낡은 햄 세트 보내놓고 뉴욕 놀러 간 게 우리야. 아버지를 이용하려 한 것도 우리고. 침묵이 흘렀다. 원룸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제주도의 작은 농장에서 강만호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준영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혹자는 내가 무정하다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진정한 가르침은 때로 냉혹해야 한다는 것을. 아들아, 네가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란다. 만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텃밭의 채소들이 달빛 아래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일군 황금빛 씨앗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위해 자라고 있었다. 장학재단의 황금빛 씨앗.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마을. 강만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다. 65세의 나이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활기찼다. 1년 전 서울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500평 규모의 작은 은퇴 농장이었지만 만호는 이곳에서 최고급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다. 서울 근교의 최첨단 스마트팜은 이제 없었지만 이곳 텃밭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만호 선생님, 아침부터 일하시네요. 이웃 농부 김태수가 인사를 건넸다. 만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었어요. 오늘은 장학생들이 오는 날이라 특별히 채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호농원 장학재단 학생들 말씀이시죠? 좋은 일 하십니다. 만호는 상추와 토마토를 조심스럽게 수확했다. 10억 원의 대기업 독점 계약금으로 설립한 만호농원. 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의 젊은 농업 기술자 30명을 지원하고 있었다.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고 분기마다 제주 농장으로 초청해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장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우르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너라. 오늘은 유기농 토마토 재배 실습을 할 거야. 화학 비료 없이 자연의 힘만으로 키우는 방법을 배워볼 거란다. 만호는 학생들을 텃밭으로 안내했다. 그의 눈빛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았다. 아들에게 빼앗길 뻔했던 재산을 지켜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 선생님, 이 토마토 정말 탐스럽네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세요? 비결은 간단해. 정성과 인내지. 빨리 크게 키우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면 식물은 자기 힘으로 가장 건강하게 자란단다. 장학생 중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 서울에 있던 스마트팜은 왜 정리하신 거예요? 최첨단 시설이었다고 들었는데. 만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곳은 돈을 위한 농장이었어. 여기는 마음을 위한 농장이지. 나는 이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키우고 있단다. 너희들 같은 미래의 농업인들을 말이야. 학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장학생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만호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재단 운영 보고서를 확인하던 중 오래된 이메일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자는 강준영이었다. 아버지, 저 준영입니다. 이 메일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만호는 이메일을 읽지 않고 삭제했다. 1년 전 아들과의 인연을 끊은 그날 이후로 준영에게서 수십 통의 메일과 문자가 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호는 아들의 근황을 알고 있었다. 제주도에 있어도 소식은 들려왔다. 준영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과거 자신이 납품하던 유통센터에서 단순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며느리 혜진과는 이혼했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만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아픔은 남아 있었다. 피부치를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결심했다. 그는 텃밭에서 가장 귀한 채소들을 수확했다. 직접 재배한 유기농 상추, 토마토, 가지, 호박.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최고급 채소였다. 이걸로 마지막이다. 만호는 채소를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익명으로 택배 발송 신청을 했다. 수취인 주소는 서울의 작은 원룸. 준영이 사는 곳이었다. 아저씨, 이거 익명 발송 맞죠? 네, 발신인 정보는 넣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만호는 택배기사가 상자를 싣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이것이 자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사흘 후 서울의 낡은 원룸. 강준영은 유통센터에서 밤늦게 퇴근해 집에 도착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공허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뭐지? 상자를 열자 신선한 채소 향이 코를 찔렀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탐욕이 아닌 땀에서 나온다. 이 채소들은 정성과 인내로 자랐다. 너도 이제 그렇게 살아라. 마이너스 익명. 준영은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필체를 알아봤다. 아버지였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영은 상추를 손에 들었다. 싱싱하고 탐스러웠다. 이것이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것이었다. 땀과 정성으로 키운 생명.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돈으로만 봤다. 그날 밤 준영은 채소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다. 아버지의 채소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는 그에게 뒤늦게 깨달음이 찾아왔다. 한편 제주도의 만호는 텃밭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재단 이사장인 제자 민석이 함께 있었다. 선생님, 준영 씨에게 채소를 보내셨다고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재기할 수 있도록 말이지. 용서하신 건가요? 아니.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어. 저 채소들이 아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배신당하고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다니. 나는 농부야. 농부는 씨앗을 심지. 그 씨앗이 싹을 틀지 죽을지는 씨앗이 결정하는 거야. 나는 그저 마지막 씨앗을 뿌렸을 뿐이야.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만호는 자신이 일군 작은 농장을 돌아봤다. 80억짜리 타운하우스도 10억 원 계약금도 이제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다. 30명의 젊은 농업인들이 그의 장학금으로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들이 바로 만호가 심은 황금빛 씨앗이었다. 타운하우스는 국립농업기술연구소의 게스트하우스가 되어 더 많은 인재들을 키우고 있었다. 민서가, 나는 성공했어. 네, 선생님.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면 그건 그냥 돈이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재산을 씨앗으로 바꿨어. 이 씨앗들은 계속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만호는 텃밭의 토마토를 바라봤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토마토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다. 욕심내지 않고 정성껏 키우면 자연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선물한다. 멀리 서울에서 준영은 아버지가 보낸 채소를 먹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 그것이 만호가 아들에게 준 마지막 교육이었다. 만호 농원의 황금빛 씨앗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탐욕이 아닌 땀으로, 조급함이 아닌 인내로, 배신이 아닌 신뢰로. 그것이 강만호 명인이 일군 진정한 승리였다.